지난 2007년 여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남 보성 연쇄 살인 사건 기억하십니까? 60대 노인이 배 위에서 대학생 4명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인 오종근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사망 당시 87세, 국내 최고령 사형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자, 그 사건을 저희가 신문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공포 영화의 소재로 사용될 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바다 위 악마 어부, 최고령 사형수 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종근은 2007년 전남 보성에서 대학생 4명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차례로 살해한 사건의 주범으로 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다. 그는 지난해 7월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보성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오 씨는 69세였던 지난 2007년 8월 배에 태워달라는 남녀 대학생 2명을 바다로 데려가 살해하고 20여일 후에도 20대 여대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나간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오 씨는 여성들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품은 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행각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발각됐다.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오 씨는 이후 16년간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복역했다. 2007년 일이었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 바다를 구경하러 하겠다는 그 관광객 4명을 어부가 연쇄 살인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끔찍한 연쇄살인 저질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2007년 8월에 20대의 이 대학생, 남녀 대학생 2명을 배에 태워줍니다. 네. 커플이었는데 이 어부, 이 가해자가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이 남자를 먼저 바다에 밀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다시 배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긴 막대기로 신체를 마구 때려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배에 남아있던 이 여성을 추행하려고 하다가 여성이 반항하다가 결국 바다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태연하게 본인의 본업을 계속 이어가고요. 네. 20일이 있다가 또 24세의 직장인 여성 2명을 또 배에 태웁니다. 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또 살해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성범죄의 목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4명의 이제 20대의 남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요. 2010년 6월에 사형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간 복역하다가 말씀 주신 대로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형이 확정되었지만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결국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이 사형제가 더 이상 존속해야 되는 것인가 폐지해야 되는 것인가 또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부 오종근, 20대 남성 1명, 20대 여성 3명을 살해한 살인마입니다. 근데 그 함께 거주했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는, 저도 뭐 기사로 접했습니다만, 이런 사람이 아닌 걸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사실 꼭 이 범죄 말고도요. 다른 또 강력 범죄가 저질렀을 때 대부분이 네?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이 겉으로는 있거든요. 굉장히 착한 척. 그렇죠. 뭐 착한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줄 몰랐다라는 주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이번 사건 말고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요. 오종근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올 때 굉장히 태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탔던 배의 선주가 오시다라는 것을 당연히 경찰이 확인하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70이나 됐는데 이렇게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그런 젊은 사람들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단순한 실족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될 뻔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경찰이 이 배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수색을 해봤더니 네. 거기서 피해 여성들의 신용카드라든지 뭐 머리끈이라든지 이런 소지품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범행이 들통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근데 범행이 들통나니까 오종근이 어쩌면
그러면 본인의 어떤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레벨을 공짜로 얻어탄 걔네들의 잘못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네. 본인의 범행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마치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내 배를 탄 사람들이 잘못이고 그들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구자현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 놓고 또 태연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이건 어떤 심리 상태인 겁니까?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다른 연쇄살인범하고 거의 유사한 오히려 그 이상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에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거대로 피해자들의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 사건을 굉장히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났을 때도 완전히 발뺌을 했었고 그래서 양형을 할 때 그 범죄 이후의 정황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 사람의 연령까지도 고려를 하거든요. 네.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범행을 저지를 때 70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 10몇 년형 정도 나오더라도 거기서 이제 옥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사형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도 최고령자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로 봤을 때 어떠한 선처의 요소도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형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집행은 안 하니까 또 이게 지금 이런 선고를 할 이유가 있느냐, 규범력을 상실하지 않았냐 이런 논란으로 다시 또 연결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오종근의 가족들은 또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종근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오종근도 아들과 딸이 있는 아빠였다는 얘기가 구자현 변호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그 성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4명을 했거든요. 근데 부인도 있었고 이남 오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인해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가족들도 모두 다 그 고향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딸도 떠났고 네. 이제 모르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에서 묻지 마라. 이렇게 삶이 굉장히 파괴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가족들의 삶도 파괴시켰고 피해자들의 생명도 앗아갔고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나 부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선처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고령 살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고은 변호사 이 정도면 이게 첫 범행이 아니라 그 전에도 범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시신이 이제 발견된 것이 내구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살인만 밝혀졌을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전에도 이런 범행을 일삼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때문에 이 오 씨에 대해서는 1심부터 사형이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쭉 사형이 계속 선고됐고 확정이 됐는데 네. 정말 괘씸한 게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이 오 씨가 뭘 주장했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하지 않느냐.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대체 형벌을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재판부에 주장을 하면서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헌인지를 사형제에서 판단을 받아본 당시에 존치가 합법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고요. 이후에도 지금 이제 강영성 이 밀양에 있는 단란주점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강영성 같은 경우에도 이 사형이 확정됐지만 복역 중에 지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57명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사형제가 계속 존치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